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총수까지 이례적으로 격노하게 만든 김보미에 대해서 젠프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금 보도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최근 SNS를 보면 뜬금없는 리트윗 대상의 글이 전부 유시민 장가를 공격하는 자들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흐린 눈이 막눈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합리적 의심이 드니까 막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사실상 기사가 나오고 지지층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건 또 당무 개입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이번에도 적중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번 주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훌륭한 분석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죠. 정치 전문 용어로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좀 붙여서 바르셀로나에 가면 까사바띠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띠오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인데 그걸 가우디 보고 리노베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가우디가 리노베이션을 한 집이거든요. 그 집은 가우디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집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민주당에 있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집 기둥 하나 뽑아온다든가 이렇게 다른 집에서 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증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당들을 같이 흡수한다든가 또는 다른 큰 정당의 일부를 떼온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냐 하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 정계 큰 개편이에요. 일이죠.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띠오시 집, 까사바띠오 짓는 것처럼 더 멋지게.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했고,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불쇼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주인 행세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후보 뽑아놓고 그다음에 후보한테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 돈도 집행 안 하고 그죠? 이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 판단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를 이쪽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다 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일부를 저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원만하게 안착된 사람도 많고요. 근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죠. 이병태 씨처럼. 네. 이혜훈 뭐 기용은 안 됐지만 네. 이혜훈 씨 파동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쓰면 다 박수 치는데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네. 매불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네, 공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동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 전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절대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청래 무능화 작전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는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김민석이 자기 능력만 앞세우고 정정당당하게 나섰더라면 정청래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초조해서 성급해서 무리수를 둔 결과 그 모든 작전과 계획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엄청난 김민석 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전대 판세는 김민석의 낙선 시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다. 아직까지도 당원들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노골적 당무 개입이 나오면 그때는 엎어질 것이라 봅니다. 지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지층의 경로가 임계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